33 빼기 폈어?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제목이 뭐야? 법률행위의 종류. 지금 뭐 배우고 있다? 법률행위 종류. 그럼 보실래요? 갑이 을에게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볼게. 매매하기로 뭐 했다고? 합의. 그러면 3월 1일 날 매매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면 요 사람은 돈 받을 권리 생기고 요 사람은 닦는 게 받을 권리 생기죠. 요런 게 채권행위로 보면 돼. 요게 뭐라고? 채권행위고. 이 채권행위는 왜 채권행위라 하느냐면 채권 채무 발생시키기 때문에 채권 뭐라고? 채무 발생시키기 때문에 뭘 한다고? 채권행위라 그래.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요 사람에게는 무슨 채권 생겼고? 돈 받을 채권, 대금 지급 청구권. 요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 넘겨받을 청구권. 채권 생겼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채권 채무가 생겼잖아. 그러면 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서로 채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채권행위를 뭐라 하면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이걸 줄여서 뭘 한다? 부담행위라 그래. 뭐 한다고? 부담. 왜 부담이라 한다고? 채권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를. 됐어? 그러면 두 사람이 채권행위를 하고 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남잖아. 이 사람은 등기 넘겨주고 이 사람은 대금 줘야 되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그러면 채권행위를 할 때는 채권행위 하는 사람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을 요하지 않아.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잠깐 볼래요. 갑이요. 집을 팔았는데 누구 집 팔았다고? 뒷집 팔았잖아. 뒷집.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뭐라고? 유효. 왜 유효?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잖아. 자, 이 계약은 뭐하다고? 유효.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소리는 요 사람이 집을 사서 넘겨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효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어 없어? 지 집이 아니잖아.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타인의 권리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권행위를 할 때는 처분 권한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되겠어? 자, 그러면 채권행위 찾아. 채권행위를 갈로이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의무부담행위 줄 것이고. 의무부담행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둘째 줄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오른쪽 볼래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요거 줄 거. 채권 채무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야. 자, 채권행위가 뭐라고? 채권 채무 발생시켜. 둘째 줄 오른쪽에 예를 봅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갑 소유의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은 각각 토지 소유권인지는 뭐 대금지급을 지겠죠. 이번에 채권행위는 채권행위를 통해 부담하는 의무를 나중에 줄 것이고 이행해야 하는 문제를 남기다. 이행해야 하는 문제를 남기다. 이행의 문제를 남겨. 동그라미 3번 채권행위는 부담한 의무를 나중에 이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행위 당시의 권리에 대한 줄 것이고 처분권한 필요 없다. 처분권한 필요 없어. 따라서 뭐라고?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일단은 뭐하다고? 유효. 되겠어? 자, 이번엔 뭘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요. 매도인 쪽에서는 뭐 해주고? 등기 이전하고요. 등기 이전하고 매수인 쪽에서는 뭐 줘요?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 있죠. 요 사람이 등기된 그 잔금 지급하는 단계 있잖아. 요 단계를 무슨 단계를 하냐면 물건행위 단계라 그래. 뭘 한다고? 물건행위 단계야. 그러면 잘 들어. 물건행위는 뭐냐면 물건 변동 일으켜. 왜 물건행위라고? 물건 변동 일으켜. 물건 변동 일으켜.
그럼 아까 우리 봤잖아. 갑이 을에게 땅 팔아서 이 사람의 소유권은 이 사람에게 넘겨주죠. 다시 이 사람의 소유권은 이 사람이 넘겨줬으니까 이거는 처분한 거죠. 이해가 돼? 다시 갑이 을에게 땅 팔고 등기 넘겨줬잖아. 그러면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무슨 행위라고? 처분행위. 이거 뭐라고? 처분행위. 아까는 뭐였고? 부담행위였고 이번엔 뭐라고? 처분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이 사람이 등기 넘겨주고 잔금 줘서 두 사람 사이는 이행의 문제를 남겨 안 남겨? 남겨 안 남겨. 넘겨주고 끝나버렸어. 넘겨주고 끝나버렸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넘겨줄 때 자기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자기 부동산이 아닌 걸 넘겨줄 수는 없잖아. 따라서 처분 권한이 필요 뭐라고? 하다. 자세히 물권 행위는 뭐를 변동시킨 거라고? 물권, 뭐라고? 물권 변동 일으켜. 물권 변동 일으켜. 자, 한번 볼래요? 갑이 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줬어.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죠. 자, 그런데 갑이 병에게요. 자, 야, 내가 을에게 돈 1,000만 원 받을 거 있다. 네가 갖고 가라. 네가 갖고 가라. 이게 채권양도야. 이걸 말한다고? 채권양도. 자, 그러면 채권을 넘겨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을 이래 넘겨줬다. 이게 뭐라고? 채권양도. 이게 채권양도야.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 넘겨주고 이 사람은 사라지죠. 넘겨받은 이 사람 보고 돈을 받아내잖아.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요렇게 말 잘못해서 요렇게 두 사람 사이는 처분행위를 해서 부담행위를 했어.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 넘겨줬잖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 넘겨줬잖아. 무슨 행위야? 처분행위잖아. 에? 처분행위 했잖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 넘겨줬다니까. 그럼 요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 넘겨줬으니까 무슨 행위라고? 처분행위를 했잖아. 그 다음에 두 사람 이렇게 넘겨주고 나면 두 사람 사이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요 두 사람 사이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어? 안 남죠? 주고 떠나쁘잖아. 주고 떠나고 이렇게 넘겨주고 떠나쁘으니까 이행 문제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그러면 요 사람에게는 채권이 있어야 돼? 채권이 없어도 돼? 채권이 있어야 넘겨줘? 채권이 없어도 넘겨줄 수 있어? 채권이 있어야 자기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 자기 채권이 있어야 넘기잖아. 처분 권한을 필요한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그럼 잠깐 볼래요? 처분행위 했고요. 잘 들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고요. 처분 권한이 필요하나요? 똑같잖아. 그런데 이걸 물권행위를 하면 할 수는 없잖아. 왜요? 이 물권행위는 뭐고? 물권 변동, 물권. 이거는 물권이 아니잖아. 물권이 아니잖아. 따라서 이걸 물권행위라 부를 수 없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 준물. 뭐라 부른다고? 준물권행위인데, 그럼 준물권행위가 무슨 뜻이냐면요. 준물권행위가 뭐냐면 물권 이외 권리, 물권 이외 권리 변동이란 말이야. 이거는 뭐 변동이고? 물권 변동이고, 이거는 뭐요? 물권이 아닌 권리 변동 일으킨다. 이걸 뭐라고? 준물권행위. 요 두 개를 합해서 뭘 한다고? 처분행위. 자, 그럼 처분행위 정리할게. 처분행위 보실래요? 1번. 권리의 종국적 이전 행위야. 다시 줄이셔. 권리의 뭐라고? 종국적 이전 행위만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처분행위 후에는 줄 것이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줄 거. 동그라미 2번 오른쪽.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그 다음에 처분행위 당시 권리단 줄 것이고, 권리단 처분 권한 필요하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요게 처분행위죠. 그런데 처분행위는 동그라미에 물권행위 줄 것이고, 물권행위는 물권을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라. 뭐라고? 물권을 종국적으로 변동 줄 거. 그럼 줄이면 물권 변동, 물권 변동, 물권 변동 일으키는 게 뭐라고? 물권행위야. 밑에 무슨 예가 있어?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저세권. 물권 변동 일으키는 게 뭐라고? 물권행위. 넘겨. 준물권행위는 뭐라고? 물권 이외 권리 변동. 뭐라고? 물권 이외 권리 변동. 물권 이외 권리 변동이야. 물권 이외 권리 변동. 밑에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양도 줄 거. 줄 거서? 자, 그러면 잠깐 볼래요? 요 채권양도 있잖아. 채자 동그라미 치시고, 채무면제, 채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잘 봐. 거기에 지식
무채상권 나오죠. 예를 들면 무슨 예가 있어? 예를 들면 저작권, 특허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데 요걸 다른 말로 무채라 그래. 뭐란다? 무채, 형체가 없다. 무채재산권. 지식권을 뭐란다고? 무채재산권. 안채야, 안채. 그렇고 여기 채자 동그라미 쳐. 자, 앞으로 주물권에게 뭐 있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채. 다시 주물권에게 뭐 있다고? 채. 그럼 무슨 채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게 아니고 무슨 채냐면 바깥채 2개, 안채 하나. 바깥채 2개, 안채 하나야. 요게 뭐라고? 주물권행위. 자, 주물권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처분행위. 근데 똑같은 처분행위인데 왜 요거는 뭐고? 물권 변동을 일으키고 요거는 물권이 아닌 권리, 채권 변동시켜 무채권 물권이 아닌 권리 변동시킨단 말이야. 되겠어?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주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이다, 이다. 주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이다, 이다. 이다. 왜? 지금 법률행위 종류 배우고 있어. 자, 34페이지로 내려갑니다. 되겠죠? 자, 잠깐 보실래요? 다시 이제 법률행위 종류 배웠고, 요번에는 법률행위 요건 배워. 제일 먼저 법률에서 성립했나 안 해도 따지거든요. 자, 성립조차 안 했죠. 성립조차 안 했죠. 그럼 뭐라고? 불성립이고. 요거는 존재조차 안 한다 뭐요? 부존재. 성립조차 안 한다 뭐라고? 불성립. 존재조차 안 한다 뭐요? 부존재. 성립을 하고 나면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따져. 성립을 하고 나면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따져.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없는 게 뭐라고? 무효.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없는 게 뭐라고? 무효. 그럼 뭐하고 구별해야 돼? 불성립하고 무효. 다시 성립조차 안 했다. 불성립. 존재조차 안 한다. 부존재. 성립을 하고 나면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는데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없는 게 뭐고? 무효고. 성립도 했고 효력이 있는 게 뭐라고? 유효. 유효죠? 그래놓고 그죠? 그럼 밑에 보시면 34페이지 마지막 줄 34페이지 마지막 줄을 봅니다. 법률행위에 의해서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줄 것이고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줄 것이고 그게 무슨 요건이고? 성립요건이고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줄 것이고 그게 무슨 요건이다? 효력요건.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두째 줄 오른쪽에 오른쪽 페이지 두째 줄 오른쪽에 따라서 줄 것이래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저 끝에 뭐란다? 법률행위의 부존재 불성립. 다시 법률행위 뭐란다? 부존재 불성립. 밑에 나서 일반적 성립요건 있죠? 일반적 성립을 찾아서 두째 줄에 당사자 줄 것이고 목적 줄 것이고 의사표시 줄 거. 그래서 자 보실래요? 요게 일반적 성립 요건에는 뭐가 있다고? 당사자가 있고 그 뭐가 있다? 목적이 있고 그 다음 뭐 있다? 의사표시. 그래서 요걸 외워야 돼. 뭐라고 외운다? 당목이. 자동적으로 외워도 돼요.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 일반적 성립 요건 뭐라고? 당목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이. 특별 성립 요건은 지금 외우려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요약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되니까 좀 기다려. 단계가 있으니까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 외울 생각도 없어졌죠. 나중에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 내려갑니다. 저 밑에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당사자 찾아서 첫째 줄에 줄 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줄 것이요.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봐. 일반적 효력 요건인데 요 당사자는 뭘 갖춰야 된다? 능력 갖춰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용어 정리를 할 테니까 뭐 앞에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용어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다음 달부터는 용어 정리는 없어. 자, 첫째는 그 권리 능력 있죠? 찾았어? 권리 능력은 우리 책에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 봐봐. 사람은 태어나면 권리 능력이 생기고
죽으면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권리능력이 있고 죽으면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권리능력이 있나 없나 따질 일이 있다 없다? 굳이 따지려면 어째야 돼? 코 밑에 손 대보면 돼. 숨 쉬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다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리능력이 있나 없나 따질 일이 없어서 문제될 일도 없다. 적혀. 물론 법인은 뭐요? 설립 등기된다. 이건 나중에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능력이야. 자, 두 번째. 의사능력도 우리 민법이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규정은 없어. 대부분 다 의사능력이 없어. 말 잘못했다. 이거. 큰일 날 소리. 미안합니다. 대부분 다 의사능력이 있어. 그러면 의사능력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일단 옆에 그 줄건한 거 있죠?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에 무효책가시고. 그 의사능력이 없는 자 혹시 안 적으신 분 예를 2개만 적어. 만취자, 유아 등. 물론 정신 이상자도 있어. 미친 사람 있죠? 자, 그럼 들어보실래요? 미친 사람하고 계약할 사람은 없죠? 젖 먹는 알라하고 계약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만취자라.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자, 여러분들 누구하고 술 먹을 때 그 사람이 만취 상태인지 적당히 취했는지 구별이 가능해? 일반적으로 구별이 잘 안 돼. 예? 이게 망설이시는 분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이야. 나는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알아. 예를 들면 친한 친구하고 예를 들면 30년 지기 친구하고 술 먹었죠. 근데 헤어질 때 그 친구가 완전히 만취했는지 적당히 취했는지 몰라. 어떻게 알아? 다음날 전화 오면 알잖아. 전화 왔죠. 친구가 뭐라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또는 뭐요? 어제 내가 어떻게 집에 갔지? 이래 전화 오면 그 만취인 거잖아. 자, 만취 상태가 뭐라고? 의사무능력 상태의 대표적이고 그거는 계약이 뭐라고? 무효. 그거 기억하면 돼. 다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라고? 무효 기억하고 뭐 생각하라? 만취자 기억해. 문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있죠. 갈로에 제한능력 줄 거. 제한능력자는 3개가 있거든. 뭐 있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있죠? 그럼 미성년자는 설명이 없지만 다들 아시죠? 미성년 지금 몇 세? 만 19세 미만자. 그래서 만 19세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예요. 그거 끝내보고. 그 다음 밑에 용어 정리할 텐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줄 거랑 뭐 줄 거세요.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 없어. 피성년 후견인의 성년을 칠게. 성년. 그 다음 밑에 피한정. 그러니까 성년하고 한정을 헷갈리면 안 돼. 저 밑에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어. 잔잔한 글씨, 파란 글씨, 잔잔한 글씨, 파란 거. 성년이란 말하고 뭘 구별하라? 한정이란 말. 그죠? 그럼 피성년부터 갑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서이란. 자, 지금부터 줄 거 볼래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사람으로서 그까지만 줄 거. 그리고 포인트가 지속적 결여를 따로 칠게. 지속적 결여. 그리고 세제적으로 오른쪽에 줄 겁니다. 세제적으로 오른쪽에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자, 그런 거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정정하시다가 치매에 걸렸어요. 안타깝게도. 참고로 혹시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아직까지는 실험용 지인대 실험했는데 치매에 빠진 치매 상태를 빠지게 해놓고 약을 투입했더니만 90%가 호전됐대.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치매를 정복할 약이 개발되겠죠. 그러면 그 걱정하지 말고 그거 개발될 때까지만 치매 안 걸리면 돼.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죠? 자, 갑니다.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완전히 옛날 정신이 아니셔. 그럼 우리 가족이 뭘 걱정하느냐면 우리 할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할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주거나 갑자기 할머니 차고 차고 있던 목걸이를 다른 사람이 줬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예를 들면 누군가 대표자가 누가 청구하는 걸 외울 필요 없어.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청구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판사님 우리 어머님요 어게 치매에 걸렸으니까 피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해주세요. 청구하면 판사가 판단해.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판사가. 그러면 심판 내렸죠. 그럼 우리 할머니가 피성년 후견이 됐죠. 그럼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재산상 법리를 다 못해.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어. 되겠죠? 자, 그럼 볼래요? 피성년 후견은 뭐라고?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뭐잔다?
지속적으로 기록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서 뭘 받아야 된다? 학년, 후견, 심판 받아야 돼. 자, 피한정 내려갑니다. 피한정. 질병, 자려,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는 자, 줄 것일래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가 줄 것이고 부족을 체크해야 되잖아. 아까는 뭐였고? 지속적 개로 늘 가 있고 요번은 부족 표현이 이상하냐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셋째로 올적에 가정법원에서 한정후원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줄 거. 차이점이 뭐라고? 위에는 지속적 개료고 밑에는 부족. 그럼 들어보실래요? 우리 할머니가 완전히 치매 상태에 빠진 게 아니고 어느 날은 정정하시다가 어느 날은 내보고 니 누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좀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럼 우리 가족이 걱정하는 게 뭐야? 다른 거야 뭐 괜찮은데 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한정해. 뭘 한정해? 우리 할머니가 부동산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 처분을 못하게 하는 한정만 하는 거야. 아까 비성년은요 재산산 법률을 다 못하게 하는 거고 하면 취소할 수 있고 한정은 뭐라고? 그거 신청한 고 한정시키는 게 뭐라고? 한정. 되겠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은 제한능력자죠. 그럼 바로 위에 올라가. 금방 용어 정리는 바로 위에 칸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1번 두 줄로 저기 볼게.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 갈로의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한데? 유효. 일단은 뭐한데? 유효. 나중에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유효고 나중에 취소할 수 되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능력 정리돼서 넘기시고 법률행위 목적이 있죠. 법률행위 목적을 내용이라 하는데 둘째 줄부터 갈로만 줄 것입니다. 확정성 줄 것이고 옆으로 쭉 가서 가능성 줄 것이고 밑에 줄에 적법성 줄 것이고 사회적 타당 줄 거. 자 그러면 여기 볼래요? 법률행위 목적은 뭐라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사회타당 있죠? 요거는 이제 확가적타라는데 요거는 오늘 배울 거야. 오늘 다 배울 거야. 그래서 확정, 가능, 적 오늘 다 배우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내려가시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여야 줄 것이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여야. 바로 밑에 갈라에 하자이 없어야. 하자이 없어. 그렇게 연결해.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쩐다?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있죠? 요 다음 주에 배워. 다시 보세요. 요거는 용어 정리 끝내뻗고. 요거는 오늘 배우고. 이건 오늘 배우고. 요거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 특히 하자 있는 의사표는 다음 주에 배워요. 그렇게 배운 거면 지금부터 요걸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쭉 내려갈게요. 법률행위 목적을 다른 말로 뭐란다? 법률행위 내용이라 하는데 법률행위 목적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줄 것이고 법률행위 목적을 다른 말로 뭐란다? 법률행위 내용. 다시 법률행위 목적이 뭐라고? 법률행위 내용. 목적의 확정성인데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자 줄 것일래요? 장차 이행기까지는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것만 줄 것이고 잠깐 쳐다봐. 갑이요. 땅이 두 필지가 있어. 하단동 10번지 11번지를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전제를 여기 10번지 11번지 붙어 있고 면적도 비슷하고 시가 가격도 비슷하다는 전제를 할게. 두 필지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뭐 팔았나? 한 필지 팔았어. 얼마 팔았다고? 한 필지 팔아. 그래서 갑이 을 보고 니 내 땅 한 필지 살래? 이라니까 좋다 사겠다. 얼마에 사라? 얼마에 사겠다. 합의 봤어. 그래서 계약은 언제 했냐면요. 3월 1일 날 했거든. 그런데 있잖아. 내가 10번지를 넘겨줄지 11번지를 넘겨줄 때는 나중에 이행기에 가서 4월 1일 날 결정해 줄게. 이라니까 우리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으니까 그래. 둘 중에 아무거나 넘겨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에는 법률행위 목적 이 사람의 목적은 소유권이잖아. 목적이 정해져 있어 안 되어 있어? 정해져 있지 않잖아. 지금 10번지 토지인지 11번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왜? 나중에 이행기에 결정해 주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거야. 다시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도 되지만 적어도 안 돼 있더라도 적어도 장차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만 보시면 돼. 내려가서 실현 가능성 있죠. 3번의 첫째 줄에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줄 것이고 법률행위 당시에 실현 가능. 뭐라고? 실현 가능. 실현 가능. 자 오른쪽에 줄 거라는 거 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는 행위 당시 줄 것이고 행위 당시 줄 것서
자, 그러면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잠깐만 쳐다봐. 우리가 지금 계속 법률액이 배우잖아. 아까 법률액이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종류 중에서 하나 뭐 있어? 단독행위 있고, 뭐 있고? 계약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었어? 합동행위 있었잖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계약이죠. 가만 생각해봐. 우린 단독행위, 중개업자는 단독행위 중개 안 하죠. 합동행위 중개 안 하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계약이잖아. 그럼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말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고? 계약. 일단 생각하고. 그럼 금방 행위 당시라는 말 나왔잖아. 그럼 행위 당시라면 다른 말로 바꾸고 뭐로 바꾼다? 계약 당시. 다시 행위 당시라면 뭐로 생각하라? 계약 당시. 그래서 다시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 여부는 행위 당시, 다른 말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 정리하시고. 그러면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게 불능이거든요. 다시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게 뭐라고? 불능. 그럼 지금 불능의 모습을 보는데 들어봐요. 불능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요번에 뭘로 하지 마. 우리 나중에 계약법에서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생기고 후발적 불능에서는 위험 부담 생기다. 이런 거는 나중에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기초적인 개념만 볼 거야. 자, 봅니다.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계약을 언제 했냐면요. 3월 1일 날 했는데 목적물이 멸실되기를요. 2월 1일 날 멸시됐어. 멸시되면 그렇게 불러야죠. 자,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멸시됐잖아. 이런 걸 뭐라 불러? 원시적 불능.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 다시 계약 체결했는데 이미 한 달 전에 건물이 불나고 없는 건물이야.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 무효? 자, 가만 봐. 계약할 때 건물이 아예 없잖아. 목적이 없잖아. 계약할 때는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뭐로 간다? 무효. 다시 원시적 불능은 계약 자체가 뭐로 간다? 무효.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무효. 그런데 잘 들어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번에는 매매를 했는데 본체와 창고를 매매했어. 본체와 창고. 그런데 계약할 때는 계약할 때 이미 창고가 불나고 없어. 그럼 요거는 뭐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 그래. 뭘 한다? 원시적 일부 불능. 아무 말 없으면 전부 불능이야. 자, 계약하기 전에 이미 창고가 불났죠. 그럼 원칙적으로 이 계약이 유효라 돼? 전부 무효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매수인이야. 살 때 뭐라고 생각해서? 본체도 있고 창고도 있고 요걸 한꺼번에 창고까지 묶어서 산다고 생각해서 계약했잖아. 근데 이미 창고가 불나고 없는 상태래. 그렇다면 내가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 원칙은 뭐로 간다고? 전부 무효. 원칙은 뭐라고? 전부 무효. 되겠어? 근데 예외적으로 잘 들어봐. 예외적으로 내가 이게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살 때 창고까지 같이 있길래 창고만 빼고 살 수는 없잖아. 부속물이잖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기는 샀는데 나는 뭐로 생각하냐면 저 창고 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사기는 사야 되니까 사면서 나중에 사서 저 창고 헐어버리고 저 자리에 주차해야 되겠다.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창고가 없더라도 샀겠죠. 창고 없더라도 샀겠죠. 그런 예외적으로 나머지는 뭐로 간다고? 유효로 간다. 지금 이걸 볼 거야. 자, 밑에 원시적 불능 찾으실래요? 원시적 불능. 뭐라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잖아. 다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뭐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경우. 기억. 전부불능 체크하시고 전부불능. 자, A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택점을 해줘. 줄 거 보실래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택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거 하나만 줄까? 그런 경우는 하나, 둘, 세 줄 중간에 그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 다시 그 법률 뭐라고? 전부가 무효. 무슨 문제 생기는가 지금 볼라 하지 마. 나중에 정리가 될 거야. 일부 불능 갑니다. 일부 불능. A번 A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줄 것이고 그 주택에 부속된 창고 등이 멸실. 그 주택에 부속된 창고 등이 이미 멸실되고 없다. 이게 뭐라고? 일부 불능. 그죠? 그러면 밑에서 두 줄로 갑니다.
A번 넷째 줄 밑에서 두 줄에 원칙적으로 법률의 목적은 전부 불능은 전부 무효가 돼. 자, 원칙적으로 줄 것이고 저 끝에 전부 무효.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하고?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뭐라고? 일부 무효.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 일부가 무효 밑에다 갈로해서 뭐라고 적느냐면요. 나머지 유효. 일부 무효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나머지 유효. 나머지 유효.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정리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은 그 계약 자체가 뭐로 가고? 무효. 원시적 일부 불능은 원칙은 뭐요? 원칙은 전부 무효로 가는데 요 창고가 없더라도 계약을 했을 거다 할 때는 나머지는 뭐로 간다? 유효.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B번 지금 볼 거 아니고 후발적 불능이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계약은 3월 1일 날 체결했는데 목적물이 멸실되기를 4월 1일 날 멸실됐죠.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멀쩡했는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멸실했잖아. 이런 걸 뭐라 불러? 후발적 불능. 뭐요? 후발적. 그러면 요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계약할 때는 멀쩡했거든. 계약할 때는 뭐라고? 유효. 그래서 다만요. 들어봐. 다만 누구 잘못인가에 따라서 이게 뭐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는지 무슨 담보책임이 생기 이런 거는 나중에 배워. 그러니까 일단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고? 유효. 그래서 후발적 불능 보실래요? A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택이 존재했는데 자, 줄 것일래요? 계약 체결 이후 그 주택이 멸실된 게 그것만 체크해. 계약 체결 이후 주택이 멸실된 이게 후발적 불능이야. 셋째 줄에 줄 꺼놨죠? 뭐라고? 그 법률행위는 뭐로 간다? 유효. 뭐로 간다? 유효.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무슨 문제 생기는가는 조금 기다리시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갑니다. 실현 가능, 불가능의 판단 규정이죠. 목적 실현 가능 여부는 줄 것이고 물리적 기능이면 뭐로 한다? 사회통념. 뭐로 간다고? 사회통념.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오른쪽 유명한 예가 있죠. 한강에 빠뜨린 반지 찾아주는 계약이야. 자, 들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한강을 지나다가 반지를 빠뜨렸죠. 그런데 누가 자기는 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달라고 계약했죠. 요 계약이요. 물리적으로는 실현 가능할까 안 할까? 물리적으로는. 예? 되죠? 어째 하면 된다. 1000만 명 동원해서 한강물만큼은 되잖아. 근데 그래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저기 사회 통념상은 뭐라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그 한강에 빠뜨린 반지 찾아주는 계약과 같이 사회 일반인 대다수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죠? 그럼 불능이라고 된다. 그죠? 그래서 불능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자, 이제 적법성 내려갑니다. 범죄력의 목적은 줄 것이고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아. 뭐라고? 강행법규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고 줄 것이고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아야 돼. 고집보시면 되고. 그런데 오른쪽에 강행법규가 뭔가 보는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이런 얘기를 아까도 했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강행법규가 뭐고 이제 지금 줄 걸 거야. 그런데 이걸 자꾸 외울 수는 없어.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처음에는 이걸 그대로 보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법대로, 법의 규정대로 우제되고 강행해야 되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 이거는 법의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달리할 수 있다. 이거는 법의 규정대로 강행 그대로 지켜야 되고 이거는 법의 규정이 있지만 우리 이리 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리 하자. 이게 가능한 게 이게 뭐라고? 임의법규. 자, 오른쪽에 강행법규 줄 것이고 오른쪽 페이지 강행법규 줄 것이고 자, 법규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련된 규정, 관련된 체계, 관련된 규정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에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줄 것이고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지켜야 돼. 이게 강행 규정이야. 그런데 반면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세에 관계없는 규정 책가시고 관계없어. 선량한 풍속에 관계없어. 그리고 당사자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책가시고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그게 오른쪽에 임의법규 책가면 되잖아. 다시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세에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로 적용을 배제하면 안 돼. 그대로 지켜야 되고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세에 관계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의사로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임의법규. 강행법규를 다시 나눠서요. 동그라미 1번 오른쪽에 효력 규정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오른쪽에
다운표의 효력 규정 있죠. 또 그 다음에 두 제로 쪽에 줄건한 거 단속 규정 나눠져 있죠. 자, 강행법규를 보실래요? 강행법규를 다시 나눠서 뭐로 나눈다? 효력 규정하고 뭐로 나눠? 단속 규정 나눠. 그러면 효력 규정의 위반시와 단속 규정의 위반시를 보는데 보실래요?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하는 계약 체결해서 공인중개사 그죠? 자, 그럼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하면요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슨요? 무효예요. 왜? 국가 공인 자격증 빌려주면 무효지. 무효. 그 다음에 요 두 사람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받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보면 형사처벌도 받죠? 형사처벌도 받고. 그래서 요런 게 효력 규정이야.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둘 다 처벌받죠? 제재도 받고요. 사법상 효력도 뭐로 간다? 사법상 효력도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간다. 되겠어? 근데 이번엔 갑이요, 을에게 무허가로 음식물 판매해서 음식물을 뭐 했다고? 판매하는 행위를 했죠.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고 음식물 팔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뭐요? 판매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제재, 처벌받는 건 확실하죠? 이 사람 뭘 받아? 처벌받잖아. 그런데 판매한 행위는 유효, 무효? 그래서 이게 단속 규정이야.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는 받지만 사법상 법률 효과는 뭐로 간다? 유효. 이런 걸 무슨 규정이라 한다고? 단속. 이런 걸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찾으실래요? 동그라미 2번. 효력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줄 것이고 옆에 위반하면 무효 체크하시고 처벌받는 건 너무나 당연해. 무효. 그리고 넘겨. 밑에 이건 안 봐도 돼. 넘기면 동그라미 4번에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 체크하시고 옆에 줄 거 처벌은 받지만 유효다 체크하시고 처벌은 받지만 뭐다고? 유효. 그러면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자, 앞으로 민법 시간에도 볼 거고요. 등기법 시간에도 보는 게 이거야. 자, 보실래요? 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예를 들면 토지라고 아까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게 미등기로 전매해서 미등기 전매. 그리고는요, 그 미등기 전매를 했으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유효. 계약은 유효야. 그럼 원래 FM대로 하면 어째야 돼? 요 사람이 요 사람에게 이전 등기하고, 요렇게 이전 등기해야 정상이죠. 근데 요렇게 바로 이전 등기가 넘어와. 바로 이전 등기가 넘어온다. 이걸 뭐라 그래?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등기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잠깐 배울 거야.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처벌하거든요. 처벌. 그럼 이 사람들 처벌받죠. 처벌받지만 이 등기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요거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마다 유효. 자, 밑에 판례 제일 위에 판례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줄 것이래요. 중간 생략 등기 규정 주거. 요거는 이에 관한 미등기 전매 행위도 주의하시고 미등기 전매 행위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뭐다고? 유효. 유효. 처벌은 받아 안 받아? 처벌은 받아 안 받아? 받아. 처벌은 받지만 뭐다고? 유효. 그 다음 2번에도 똑같아. 전매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위 있죠? 줄 건 한번 봐.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뭐라고?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이거 뭐라고? 단속 규정. 그 다음에 4번에 읽어갑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는요. 줄 것이래요. 절대적 확정적 무효야. 무슨 묘라? 절대적 확정 무효인데 그거 안 배우신 분은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기다리고 기존에 배우신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절대적 무효를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옆에 뭐라 돼 있어?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 천한 등은 인정되지 뭐라고? 않는다. 그러면 잠깐만 요거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다. 잠깐만 쳐다봐. 아까요. 갑이 을에게 아까 뭐 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하는 계약 체결했다 했잖아. 그럼 이 계약이 뭐라고? 둘이서 뭐라고? 무효. 근데 봐.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갑이요. 이 빌려주는 계약이 무효니까 자격증 돌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을이요. 계약이 뭐니까 갖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둘 다 지금 강행법규에 위반했죠. 다시 둘이 강행법규 위반했잖아.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강행법규 위반해놓고 내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만일에 없으면요, 이 법규 위반 상태를 개까지 지속하라는 소리잖아. 다시, 그러면 2년 계속 가라는 것은 불법 상태를 끝까지 끌고 가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결론,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걸 빨리 무효화시키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계약했다고 끝까지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결론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 그런 위반 행위를 한자를 하더라도 후에 자신의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줄이면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반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잠깐 쳐다보실래요? 그럼 모르지 뭘 보고 있어? 법률이 목적 보고 있잖아요. 예? 자, 첫 번째는 법률이 목적이 확정이 뭐야?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돼 있어도 되고 아니면 장차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돼. 그때까지도 확정이 안 되면 무효로 가는 거야. 법률의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뭐라고? 실현 가능. 뭐라고? 실현 가능. 문제는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뭐로 판단한다? 사회통력. 뭐라고? 사회통력. 근데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게 불능이야.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게 불능이죠. 근데 불능이라도 원시적 불능은 뭐로 가고? 무효. 뭐라고? 무효. 후발적 불능은 일단은 뭐다? 유효.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하다는 말은 어디에? 강행법규. 어디에? 강행법규 위반하지 말아요. 근데 강행법규라도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행정상 제재도 받고 사법상 효력도 무효지만 단속법규 위반하면 어쩐다? 제재는 받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죠. 대표적인 뭐 있다?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같은 게 단속 규정이자 받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보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요. 사회타당성은 작년에도 나왔고 최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재작년에도 나왔다니까. 올해도 내 입으로 말 안 했어.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 왜? 거의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건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요 사회적 타당성은요, 거의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해서 봐야 돼. 요거는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돼. 자,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인데, 그 밑에 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찾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인데, 첫째로 오른쪽에,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다시,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란 말하고,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오른쪽에 제목이 뭐라고? 오른쪽 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반설적. 제목이 뭐라고? 반설적 법률인데 103조 나왔잖아. 103조. 그래서 요 103조는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기억해. 근데 봐봐. 공부할 때 조문 위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잖아. 103조는 딸랑 한 줄이죠.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한 법률은 무효죠. 그런데 거기 따르면 판례가 몇 줄이야?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5페이지 정도 되네. 5, 6페이지 되죠? 그러니까 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되지 조문 위주로 공부하면 큰일 나. 조문은 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조문은 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공부는 판례 위주로 해야만 그 뭐요 안정적인 득점이 나오지 조문만 달랑달랑 외운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혹시 아직도 개인적으로 서브노트 하시는 분 제발 그만둬요. 그 큰일 나는 거다.
여러분들 판례를 처분으로 할 수 있어? 판례를 정리할 수 있느냐고. 안 돼. 그 민법은 40문제 중에 30문제 정도 이상이 판례가 나와. 그래서 자기가 뭘 써보노게 하겠다. 이 사람 중에서 성공한 예는 거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써보노서 하지 말고, 혹시 작년에 써보노다 한 거 있으면요, 저 벽장 위에 올려놓고요, 나중에 이제 물려주시고, 절대로 써보노트 하지 마. 왜? 자기 손으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거든. 이렇게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보는데 안타까워 죽겠어. 103조 정리하더라도 이게 뭐요? 대여섯 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민법은 절대로 써보노트 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요약집 보시면 되고, 왜? 판례가 거의 뭐요? 7, 80%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정리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할 그게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써보노트 하지 마라. 그리고 조문만 달랑달랑 보지 말고, 어디 다른 데서 동영상 듣고 오신 분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디 동영상 듣고 오면 뭐요? 민법은 조문만 보면 된다고 조문집 갖고 특강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다 큰일 난다. 왜? 여기 보라고. 103조는 딱 한 줄인데, 내용은 뭐요? 여기 6페이지잖아요. 6페이지잖아. 그래서 그런 거 혹시 다른 데서 공부하신 분은 빨리 습관을 버리고, 딱 믿게 생겼죠? 믿고만 따라와. 자, 103조 보는데, 다시 말하지만,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제목이 뭐야?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돼 있고,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고, 몇 조라고? 103조. 103조고, 103조. 이건 뭐라 간다? 무효. 요 몇 조는요, 자동적으로 외우게 될 거야. 자, 봐봐. 우리 민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만 돼 있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은 무효가 돼 있고, 그것도 조문도 이거밖에 없잖아.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는 법률은 무효다. 요로만 돼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단 말이야. 이런 걸 나중에 일반 규정 백지조항이라 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지는 결국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결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제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주로 뭘 배운다? 대법원 판례가 사유지에 반한 행위로 봤나? 사유지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했나? 이걸 지금부터 보는데, 여기서 공부할 때는 무슨 생각하지 돼? 내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생각, 스스로.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요 행위는 사유지에 반한다 이러면, 아, 그렇구나 해야지. 아닌데? 왜 이렇지? 자기 가치관이 들어가면 공부가 힘들어진다는 거야. 자, 내려가서 거기에 보시면 제일 먼저 리을부터 찾으실래요? 동그라미 리을 찾았어? 네, 동기의 불법 체크해놓고 설명부터 들어. 자, 보실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부동산 토지를 팔았어. 자, 용어 정리 한번 설명 들어보실래요? 요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계약은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했는데, 자, 매도인은 땅을 팔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 자금 필요해서 샀어. 사업 자금 필요해서 땅 팔았어. 그럼 요 사람은 땅을 왜 샀느냐? 건물 지으려고 샀어. 건축 목적. 그죠? 그러면 요거는요, 법률 행위에 대한 이유죠. 매매를 한 이유. 요게 법률행위의 뭐라고? 동기야. 이걸 뭐란다? 법률행위. 다시 법률행위 동기가 뭐라고? 법률행위를 한 이유. 그냥 줄이면 계약을 한 이유야. 자, 매도인은 뭐라고? 사업자금말을 위해서 했다. 매수인은 건물 지으려고 했다. 이게 법률행위에 된 동기. 여기까지 됐어? 이게 동기야. 그러면 동기를 뭐라고 생각하라? 이유. 동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유.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차 했어. 자, 임대차는 계약이죠. 이건 뭐라고? 법률행위야.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임대차한 이유가 동기겠죠. 을이 건물을 임대차한 이유가 동기일 거냐? 그런데 이거는 토박장 운영을 해서 뭐라고? 토박장 운영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차를 한 이유니까 동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이 도박장이 불법 도박장이야. 불법 도박장이라면 동기에 뭐라고? 불법이라 한다고. 되겠어? 이게 동기에 뭐라고? 불법. 한번 볼게. 내가요, 사하 재래시장에 가서 재래시장에서 부엌칼 하나 샀죠.
뭐라 그래요? 부엌칼을 뭐라 그래요? 요리할 때 쓰는 부엌칼. 식칼이라 그래요? 식칼 하나 샀죠? 자, 식칼을 산 거는 뭐야? 동산 매매야. 네? 동산 매매였어. 근데 내가 왜 샀느냐 하면 요새 요생남이 인기라길래 요리 좀 해보려고 샀어. 자, 그러면 요리를 해보려고 식칼 샀다. 이러면 식칼을 산 동기가 요리잖아. 이거 돼? 그런데 식칼을 산 이유가요. 누구 하나 찌르려고 샀어. 누구 하나 찌르려고 샀죠? 그러면 그게 동기의 뭐라고? 불법. 이해가 되죠? 요리를 하려고 샀다? 동기. 누구 찌르려고 샀다? 동기의 불법. 건물을 임대차 했다? 건물 임차 했는데 도박장 운영했다? 동기. 불법 도박장이라면 뭐라고? 동기. 그러면 문제는 이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걸 따지는데 문제는요 무조건 무효로 볼 수는 없어. 왜? 이 사람이 모르고 임대해 줬으면 보혈이잖아. 이 사람이 불법 도박장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임대했으면 이 사람 보혈이죠. 그럼 유효로 가야 월세를 받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요 사람이 이 사람을 또 표시를 했고 표시를 했거나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즉 불법 도박장이 한다는 걸 표시했거나 이 사람에게 알려졌죠. 그러면 이 사람 뭐 할 필요 없이 뭐로 간다고? 무효. 이걸 지금 정리할 거야. 동기의 불법 보실래요? 동기의 불법이라는 것은 자, 줄 것일래요? 법률행위 그 자체는 예를 들면 계약 자체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의사표시란 이유가 반설정이죠. 뭐가? 이유. 그게 동기잖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이유가 반사적인 경우야. 동기가 불법한 게도 원칙적으로 뭐다고? 유효. 뭐라고? 유효. 그런데 B번 오른쪽에 B번 따옴표 오른표에 꼭 줄 거. 불법한 동기가 줄 것이야 돼. 요게 포인트야.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이 어찌된다? 표시된 알려졌죠? 다시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졌죠? 그렇다면 그 법률이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간다. 그거까지 줄 것이요. 그리고 옆에 예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의해서 을이 갑의 주택을 도박 장소로 사용할 의도로 임차한다는 것이 갑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졌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반설적으로 뭐로 한다고? 무효로 된다. 이게 동기의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인 반설생이 유행으로 갑니다. 다 지우셔도 돼요.